안녕하세요. 웃고 즐기는 지구과학 스펀지 지구과학 홍인도 학생입니다. 자, 6월 평가 모의고사.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이번 모의고사가 그동안에 나왔던 평가원 모의고사들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가장 어려운 수준? 가장 어려운 수준.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어려운 수준. 무슨 말이냐? 계산으로 어렵게 만든 문제가 아니라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주어진 자료, 표, 그림 혹은 수치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계산이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걸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운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의 난이도라면 한 43, 4 요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가채점 결과여서 현재까지는 44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과 3등급이 점수차가 너무 심해.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이내로 들어와야 내가 좀 공부를 좀 했구나 이거고요. 3등 요 정도 점수라면 이제 아직 일반적인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뭐냐면 문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이 문제들의 아이디어나 혹은 그림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차용해왔냐? 기출이나 EBS 교재에서 차용해왔다. 그래서 본인 점수가 좋지 않다면 막 이런저런 현란한 어떤 컨텐츠들 사갖고 막 문제 풀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기출, 수특, 그리고 이제 수학까지 이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근데 또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보여줄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자,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플룸 구조로니까 뭐 이건 특별한 거 없죠. 자, 차가운 플룸 내려오고 있고요. 뜨거운 플룸 올라갑니다. 근데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올라가고 있고 차가운 플룸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내려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지. 참 기억. A는 차가운 플룸 맞고요. 니은. B는 태평양의 화산섬, 뜨거운 플룸의 상승으로 열정, 화산 폭발. 자, 디귿. B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 아니잖아.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올라갔다.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자, 이 문제는 2021년 수능 문제에서 보기도 이건 거의 유사합니다. 2021년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됐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자, 마그마의 생성인데 여기는 물의 유입에 의해서 마그마 생겨서 현무암질 마그마지. 여기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 생겨서 유문암질이다. 다만 여기 온도 왜 상승했냐? 얘가 올라와서 마그마가 흡착된 거지. 그래서 온도 상승했다 이거야. 기억. SiO2 함량 유문암질이 높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니은. A는 B에 의한 열의 공급. 마그마 올라온 거잖아. 열의 공급. 맞죠? 자, 디귿. B는 같은 깊이의 주변 멘틀 물질보다 밀도가 낮다.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면 밑에 있는 게 올라오잖아. 밑에 있는 게 올라왔다는 이게 뭐야? 주위보다 가볍다지? 가볍다? 그럼 가볍다는 건 뭐야? 밀도가 작다 이거잖아. 그래서 4번 니은 디귿. 자, 이 문제는 23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있습니다. 됐죠? 자, 3번. 3번은 시력 테스트지. 그냥 점 찍어놓고 물어보는 거야. 다만 여기서 지식은 하나. 아래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염분이 커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요거 하나 정도. 요 하나 정도 지식이지 이거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 자, A에서 해수 1kg 포함된 염류의 총량 줄여서 뭐라 그래? 염분. 4월. 4월은 6이고요. 11월은 6입니다. 그러면 11월이 염분이 높네. 그러면 4월 이 11월보다 많다. 틀렸네. 4월이 작죠. 자, 니은 수온의 연교차. A는 온도 제일 높을 때가 이거. 제일 낮을 때가 여기. 그럼 얘 연교차 이만큼. B는 연교차가 B는 제일 높을 때가 여기. 제일 낮을 때가 여기. 연교차 이만큼. 누가 심해? A가 심해. 그치? 맞지? 자, 디귿. 1월과 7월의 밀도차. 1월과 7월의 밀도차. 자, 7월 밀도선 이거. 1월 밀도선 여기. 그럼 얘는 이만큼 밀도차. 자, 얘 7월 여기. 얘 1월 여기. 밀도차 이만큼. 누가 심해? A가 심하네. A가 심해. 틀렸죠? 그래서 2번 니은. 자, 이 문제는 어디? 올해 수특이 있죠? 올해 수특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어. 됐죠? 이런 문제로 있었습니다. 자, 4번. 4번은 이건 뭐 비슷한 문제를 찾는 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원체 많기 때문에. 자,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잖아.
가시형상과 저기형상에서 가시형상은 구름의 두께 알려주는 거였고 저기형상은 구름의 높이나 온도 알려주는 거였지. 그치? 자, 근데 얘네가 동시에 찍혔잖아. 그 말은 해 떠 있는 시간이란 얘기지. 몇 시인지는 모르겠으나 해가 떠 있는 시간이란 얘기야. 자, 근데 보니까 B 지역이 둘 다 밝대. 그럼 여기 뭐야? 정난운이지. 근데 A 지역은 흰색이고 어두우니까 두꺼운데 낮게 떠 있는 구름이다 이거지. 자, 기억. 22시는 기억. 절대 22시는 아닐 거고. 니은은 구름이 반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게 가시형상 어떻게 찍었냐 이거잖아. 구름 두께에 따라서 반사되는 빛이 인공위성으로 들어오는 게 다르면서 밝게 표현되고 어둡게 표현된다 이 얘기죠. 자, 디귿.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높다. 이 말은 적외선 방출량이 많다. 바꿔 얘기하면 구름이 낮게 떠 있다. 적외형상이 어둡다. A가. 그러니까 5번 니은 디귿. 자, 비슷한 문제는 2021년 7월 교육청 문제입니다. 자, 5번. 자, 해류. 자, 여기 뭐야? 여기 쿠로시오지. 여기는 북적도고 여기는 캘리포니아지. 됐죠? 자, 기억. A에는 쿠로시오 맞고요. 니은 B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품 맞잖아. 북동 무역품. 자, 디귿. C에 흐르는 해류는 고緯도에서 저희도로 오네. 뭐야? 한류지 한류. 난류가 아니라 한류. 역시 23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됐죠? 예. 자, 6번. 자, 6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 관측소 P에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자, 태풍 저기압이야. 다가오는 동안 기압은 낮아지다가 높아질 거니까 얘가 기압 그래프. 그리고 물리량 표현될 때 연속적이지 않게 표현되는 물리량이 뭐였다? 풍향이었다. 그럼 얘는 풍향이 남동에서 남에서 남서로 바뀌니까 남동에서 남에서 남서로 바뀌니까 어느 방향?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러니까 뭐야? 위험 반원이다 이거지. 그리고 기압과 풍속은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자, 기압. 자, 태풍의 그리고 하나 더. 문제에서 묻진 않는데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이 최소값을 안 찍지. 그 말은 뭐야? 이 동네는 태풍의 눈이 통과하지는 않았구나. 이 얘기죠. 자, 기압.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태풍의 중심과 가깝다 이 말은 기압이 낮다. 이때는 기압이 이거고 이때는 기압이 요거니까 언제가 가깝다? T2가 가깝다. 틀렸고요. 니은 P에서 풍속은 T2는 풍속이 이거고 T3는 풍속이 이거니까 T3가 빠르네. 니은 맞죠? 자, 디귿. 안전반원 아니라 뭐라고? 위험반원, 풍향의 변화, 시계. 이거는 한 100만 개 있죠. 비슷한 거. 뭐 굳이 가장 비슷한 거 찾으면 21년 6월. 자, 7번. 지질 단면도가 나왔어. 자, 지질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건열이 나왔는데 건열이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지. 그럼 뭐야? 이 방향으로 쌓였다. 즉 역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역시 문제에서 묻진 않아. 부정합 몇 개 있어? 하나, 둘. 여기도 부정합이야. 3개. 왜? 건열이 나오면 육지 위로 드러났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C는 포회감이지. 포회감이란 얘기는 뭐야? C가 관입했다. 그리고 여기는 기저여감이지. 기저여감.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거라고. 그럼 기억. A는 C보다 나중에 생겼다. A는 C보다 나중. 맞잖아. C가 제일 밑에 깔려 있어. 역전 없고. 자, 니은. B는 지층의 역전 여부. 퇴적 구조 가지고 지층의 역전 여부 확인할 수 있고요. 디귿. 단층은 자, 단층선에 가로선 걷을 때 각도 큰 게 상반. 상반이 어떻게 됐다? 아래로 내려갔다. 무슨 단층? 정단층.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3번 기억 니은. 자, 24년 3월 교육청 문제 보면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8번 생명 가능지대인데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의 광도와 폭이 비례했고 중심별의 광도와 거리가 비례했다. 근데 얘는 지금 주계열성이라고 했으니까 광도 대신에 질량, 표면 온도 그리고 반지름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지. 주계열성은 이거 세트로 가니까. 자, 근데 얘 보니까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0.1 근처잖아. 그럼 태양보다 가까워. 그럼 얘는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이다. 이거네. 태양보다 광도가 작은 별. 자, 기억. 절대 등급은 S가 태양보다 크다. 그 말은 어둡다. 맞지? 니은. 생명 가능지대 폭은 S가 태양보다 좁아야 돼. 광도가 작아. 자, 디귿.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이면 온도잖아. 얘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앞쪽이니까 수증기야. 근데 지구는 물이잖아. 그럼 온도 누가 높아? 기억이 높겠네. 기억이 높죠? 기억이 지구보다
많다지 적다가 아니라. 그래서 1번 기억. 이건 올해 수특에 있습니다. 올해 수특 문제. 근데 다른데요? 에이씨, 동그라미 여러 개 있다고 다르다고 하면 안 돼. 이잖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근데 문제 푸는 방식을 소개해 준 거라고 이미. 자, 9번. 9번. 그래도 많이 봤던 형태의 문제야.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해령 이렇게 나오고 해령축이 있으면 하나 해령 이렇게 나와. 그래서 동일 깊이에서 얘가 더 많이 이동해서 얘가 수평방의 속도가 빠르다. 즉 수평방의 속도가 빠르면 경사가 완만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돌린 거지. 자, 그래서 봐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B는 이만큼이고 A는 이만큼이야. 누가 빨라? B가 빠른 거야. 그래서 B가 해령의 경사가 완만한 거죠. 자, 그래서 기억. A에서 기억 구간의 해양 지각은 기억 구간. A에서 기억 구간이 여기잖아. 뭐야? 역자극기. 됐지? B에서 수심이 깊다. 이 말은 나이가 많다. 자, 니은은 나이가 이거고 기억은 A는 여기잖아. 요게 나이고 요게 나이야. 누가 깊어? 니은이 깊어. 그래서 기억 구간이 니은보다 깊다. 틀렸죠? 자, A 기간 동안 기록된 해안 지각의 고지작이 줄무늬 폭. 지작이 줄무늬 폭이 넓다. 이 말은 빠르게 이동한다지. 빠르게 이동한다.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게 누구냐? 이거니까 누가 됩니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가 넓다. 틀렸네요. 그래서 1번 기억. 자, 역시 문제는 올해 수특에 이렇게 줄 3개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어. 올해 수특에 보면 3개로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10번. 자, 그림은 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생물 과해수의 대멸종 시기인데 자, 먼저 나왔으니까 얘가 해양 생물이잖아. 얘가 나중에 나왔으니까 육상 생물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기억은 육상 생물 과해수 아니 해양 생물. 자, 니은 A와 B 사이에 생성된 지층에서 여기 이제 잘 안 나오는 건데 A와 B는 뭐야? 고생대잖아, 이거 지금. 고생대에 해당하는데 고생대 때 나오는 화석 중에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완종류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게 완종류는 멸종이 안 됐어. 현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시기를 갖다 찍어도 완종류는 나와. 어느 시기를 갖다 찍어도.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대서양이 언제 생기니? 판이 분리되고 나서. 판이 언제 분리돼? 트라이아스기가 끝나면서. 그러니까 요 시기 이후에 언젠가 분리되겠지. 그러면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거라고. 그래서 5번 니은 디귿. 자, 이 그림은 2016년 수능에서 나왔던 그래프가 같습니다. 2016년 수능에서 나왔던 그래프. 자, 11번. 자, 세차 운동만 고려한데 그럼 북극이라니까 북극이 뭐야? 자전축 방향이지. 그럼 이렇게 돌잖아. 왜? 원래 세차 운동은 이렇게 시계로 돌거든. 세차 운동은. 근데 현재는 지금 자전축이 이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는 북반구가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다. 근데 우리 세차 운동 일어날 때 뭐라고 했었냐면 6,500년당 계절이 하나씩 바뀐다 그래서 6,500년당 계절이 하나씩. 그럼 얘는 6,500년 후고 얘는 13,000년 후라고 볼 수 있지. 가장 가까운 시기로 보면. 자, 그래서 기억. 기억인 시기에 지구가 P에 위치하면 일로 갔잖아. 일로 갔잖아. P. 그러면 뭐야? 겨울이었는데 하나 갔으니까 봄 되는 거죠. 기억 맞고. 니은 지구가 P에 위치할 때 북반구랑 남반구에 도달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야. 그럼 지금 여기서 20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20일 변화가 없어. 그럼 이 거리는 그대로니까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변화가 없겠네. 그대로야. 틀렸죠. 자, 디귿. 남반구에서 연교차야. 현재 남반구는 근일점이 여름이야. 그럼 남반구 연교차가 현재가 제일 심한 상태지. 현재가 제일 심한 상태야.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1번 기억이 됩니다. 1번 기억. 자, 이거 수특에 똑같은 문제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자, 여기서 지금 비슷한 거는 EBS 교재는 올해 것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옛날 것까지 다 뒤지면 더 튀어나옵니다. 올해 것만 기준으로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자, 12번. 그림은 중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원래 남쪽도일은 서쪽으로 가. 왜? 남동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서쪽으로 더 세게 간다는 얘기는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세졌다 이거잖아.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세졌어. 뭐 발생한 거니? 라니냐. 이게 라니냐지. 요게 엘니뇨야. 그럼 이제 엘니뇨와 라니냐의 특징 찾는 거야. 자, 기억. 적도 부근에서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뭐였었냐면 평상시하고 반대 상황이 연출되는 거였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평상시가 강화되는 거였어. 자, 근데 원래 서태평양은 높지 동태평양은 낮아.
그럼 기울기가 더 심해져. 그러면 라니냐지. 완만해지면 엘니뇨야. 자, 그럼 뭐라고 했냐면 크대. 라니냐 누구냐 이거잖아. 나지. 틀렸죠? 자, 니은 동태평양은 원래 기압이 높아. 서태평양 원래 기압이 낮아. 그럼 이 값이 커졌대. 그럼 동태평양 기압은 낮아지고 서태평양은 높아져. 반대된 거지. 엘니뇨 찾아라 이거잖아. 그러면 가가 엘니뇨지.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맞네요. 자, 디귿. 동태평양 적도부근에서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해수면이 높아지면 깊어지고 낮아지면 얕아졌어. 그렇죠? 그런데 얕아진 거 찾으래잖아. 뭐야? 라니냐 찾아라 이거잖아. 그럼 가가 나보다 얕다. 틀렸네. 그래서 2번 니은. 만약에 틀렸다면 4번 골라서 틀렸으면 그나마 긍정적이야. 왜? 특징은 외웠는데 해석을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다른 번호 골랐으면 암기부터 다시 해.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야. 2번 니은. 자, 2017년 6월 평가원 문제. 똑같이 서풍의 세기에 대해서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당황할 수 있다고. 여기서부터가.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주계열 단계 어느 시기부터 중심액에서 헬륨 핵융합까지 끝났다는 얘기는 뭐야? 거성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봐라. 이때 헬륨이 확 줄잖아. 그럼 요때가 헬륨 핵융합이 시작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상황 아니야? 자, 그럼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헬륨 핵융합을 하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높아질 거고 표면 온도는 낮아질 거야.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의 온도분의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지지. 그럼 A가 B보다 크다. 맞죠? 자, 니은. B일 때 별 전체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은 헬륨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보다 헬륨 핵융합 B는 아직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수소 핵융합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니은 맞죠? 자, 디귿. 중심액에서 탄소분의 수소잖아. 그럼 이 값이 많아지면 작아지는 거니까 탄소가 많아지는 게 언젠데 탄소가 많아지는 게 헬륨 핵융합 했을 때잖아. 그럼 언제? C가 작겠네. 그럼 A가 C보다 작다. 틀렸네요. 3번 기억 니은. 완전 똑같은 그래프는 없으나 그나마 우리 수특이에 비슷한 걸로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나와 있는 그래프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이런 형태의 문제 하나 있어. 자, 14번.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 자, 보자. 얘 주계열이지? 주계열이면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세트로 간다 그랬어. 그런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잖아. 그럼 얘는 태양보다 온도가 높아야 돼. 근데 표면 온도는 최대 에너지를 내보내는 파장력과 어떤 관계다? 반비례한다. 그럼 얘는 1보다 작다지. 됐어? 됐지? 두 번째, 얘네들의 광도 계급은 몰라. 근데 반지름이 태양보단 크지? 근데 태양이랑 온도랑 같거나 태양보다 온도가 낮으니까 얘네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성이나 혹은 초거성 이렇게 되겠지. 아, 물론 2번, 4번일 수도 있어. 그럼 몰라. 어쩐 이런 상황이야. 자, 볼게. 기억. 기억은 1보다 작아야 돼. 틀렸죠? 자, 니은. 중심액에서 CNO분의 pp야. 가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잖아. 그럼 CNO 순환이 훨씬 더 활발하겠지? 그럼 가가 태양보다 이 값은 작아야겠네. 그럼 가가 태양보다 작다. 맞네요. 자, 광도 비교하래. 자, 일단 얘네들이는 반지름 같잖아. 근데 온도 얘가 높으니까 가가 나보다 광도가 크다. 그러면 나하고 다만 광도 비교하면 되겠네. 그치? 자, 반지름에 비봐봐. 다가 나보다 몇 배 커? 1.2배 커. 그럼 얘는 1.2의 제곱배 밟을 거야. 왜? 광도는 반지름 제곱, 온도 4제곱이니까. 그런데 파장이 1.2배 길어. 그럼 온도는 1.2분의 1배가 돼야 되지. 이거의 4제곱이야. 그럼 곱해봐라. 1.2분의 1의 제곱배 차이 나는 거지. 얘가 어두워. 다가 어둡다고. 됐어? 그럼 광도 제일 작은 게 누구야? 다야. 이거 좋잖아. 계산 많지 않고. 이 1.2라는 숫자를 왜 줬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1.2라는 숫자를. 근데 저걸 보고 나서 흥분해서 막 곱하기 하고 계산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막 태양 1이라고 했으니까 막 이거 온도 6000도 넣고 이지하면 안 된다고. 5800도 넣고. 알겠습니까? 비교만 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많은데 물론 24년 9월 평가원 문제 넣어놨는데 이거 훨씬 복잡하죠. 이거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자, 15번. 자, 15번을 보면 표는 우리 은하에서 동일한 시선 방향에 놓여 있는 외부 은하 ABC를 관측한 물리량을 나타냈다. 새 은하는 허블의 법칙을 만족하고 적색 편이랑 저만큼 된대. 자, 볼게.
1A형 초인성. 일단 얘의 특징 뭐야?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는 거. 그럼 거리에 따라서 겉보기가 밝기가 결정이 될 거야. 자, 12. 거리가 12야. 근데 허블 상수가 문제에서 70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 후퇴 속도 얼마야? 840이지. 840이야. 됐어? 그럼 봐봐. 840은 840은 얼마? Z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승이죠? 맞아? 그러면 하나 4 되고 3, 2, 6, 3, 8에서 28이지. 그럼 넘기면 얼마야? 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네. Z가. 자, 2.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그럼 B가 A보다 적색 편의의 몇 배야? 2배야. 그럼 후퇴 속도도 몇 배야? 2배야. 그러면 거리도 몇 배야? 2배야. 그럼 얼마? 24야. 됐어? 자, 겉보기 밝기.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얘가 16배 밝게 보여? 그럼 얘 거리 얼마야? 4분의 1배네. 그럼 얼마? 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거리가 4분의 1이면 적색 편의도 4분의 1이잖아. 됐어? 자, 얘는 거리가 2배니까 얼마 어둡게 보인다? 4분의 1배로 보인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동일 시선 방향이라 했거든.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A 있고 여기 C 있고 여기 누구 있어? 여기 A 있고 여기 B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근데 거리는 얘는 4분의 1이니까 3이지. 그럼 여기 거리 3이고 여기는 12니까 9고 여기는 24니까 12가 되겠지. 이만큼의 거리를 차이를 갖는다. 자, 볼게. 기억.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의 후퇴 속도는 840 맞고요. 니은. 기억은 4분의 1 틀렸고요. 자, 디귿. B에서 관측한 C. B에서 C를 봤어. 얼마 떨어졌니? 21 떨어졌네. 21 떨어졌다고. 21. 그럼 얘가 거리가 21이니까 뭐 비율적으로 해도 돼. 24일 때 5.6이잖아. 그럼 21일 때 얼마냐 이거야. 그럼 몇 대 몇이야? 7대 8이지? 7대 8. 7대 8. 7대 8의 비율로 계산을 해도 돼. 혹은 그냥 계산해도 돼. 21 곱하기 70. 얘는 Z 곱하기 3 곱하기 10에 5승. 그럼 Z는 자 3, 7, 21, 490, 0, 4. 그러면 4.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겠네. 됐어?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보다 어떻다? 작다. 그래서 1번 기억이 된다 이거라고. 1번 기억. 이거랑 유사한 건 21년 수능에 1A형 초인성 가지고 비교했던 형태의 문제가 있다. 그림도 다 다른데요. 아니, 차가 내오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거야. 저런 걸 풀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됐습니까? 자, 16번. 자, 얘는 그림은 은하 A와 B에 존재하는 O형 주계열성의 개수와 은하 형성으로부터 생성된 별의 누적 질량을 이렇게 나타냈어.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봐봐. 야, 세로축이 누적 질량이거든. 누적 질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니? 계속 별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럼 최근에도 별을 만든다는 얘기는 최근에 만들어진 별은 젊은 별이야, 늙은 별이야? 젊은 별이잖아. 즉 A는 최근에도 별을 만들고 있다고. 근데 B는 끝났어, 누적 질량이. 최근에 거의 별을 만들지 않아. 그 말은 얘는 늙었고 얘는 젊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얘가 나선 은하고 얘가 타원 은하가 된다 이거지. 타원 은하. 자, 기억. 120억부터 110억까지 얘는 여기까지 만들었고 얘는 여기까지 만들었잖아. 누가 많아? B가 훨씬 많아. 그러면 이 당시에 O형 주계열이면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들이지. 태양 수명이 100억이거든. 얘는 100억보다 짧아. 그럼 얘는 거의 다 죽었다 이 얘기하는 거지. 자, 니은. 현재 은하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평균 광도는 그래서 누가? A가. 왜? 얘가 O형 주계열이 훨씬 많잖아. 현재는. 자, 디귿. 현재 은하 질량에 대한 성간물질이 많다. 그 말은 젊은 별이 많다. 누구? A. 타원 은하는 성간물질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이거라고.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문제는 이거죠. 근데 이걸 돌려놓은 거지. 모양을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프 모양을. 자, 17번. 자, 이제 뒷장이 좀 어려운데 뒷장이. 자, 17번을 보면 근데 이 고지자기 문제는 뭐 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림은 고정된 열점에서
화산섬이 생겼고 그 화산섬에서 고지작이 그게 위치를 찾았고 동일 경도선상으로만 움직인다. 이랬어. 자, 그러면 야, 대륙의 위치를 보자. 얘랑 얘가 몇 도 떨어져 있니 지금? 여기서 항상 우린 뭘 기억해야 된다? 고지작이 그게 위도 차이는 얘는 뭐야? 지게의 위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왜? 실제로는 지게가 움직이는데 마치 누가? 고지작이 극이 움직인 것처럼 표시한 거니까. 됐어? 그럼 얘네들은 지금 보면 북극에서 얘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섬이 만들어지니까 요 떨어진 요만큼 똑같이 내려가야 돼. 그럼 여기서 요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자,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요만큼 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자,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그만큼 있어야 될 거야. 됐어? 정확한 위치 표시는 안 했어.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그럼 어디로 가고 있다? 아, 남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기억. 고지작이 복각. 고지작이 복각이 뭐야? 생성 당시 복각이야. 만들어진 위치가 다 똑같아. 그럼 고지작이 복각은 다 똑같지. 틀렸지? 니은 판의 이동 속도 그냥 얘 간격 보면 돼. 얘는 요만큼이고 얘는 이만큼이네. 간격 누가 넓어? 50에서 75가. 맞죠? 자, 디귿. C. C 봐봐. C가 누구야? C가 이거니까 이거잖아. 자, 여기서 몇 도 떨어졌어? 한 45도쯤? 현재 여기 30도잖아. 45도쯤 밑으로 내려봐. 그럼 얼마? 대략 한 15도쯤? 15도쯤. 남이 15도쯤에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거라고. 됐어?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 우리 기출 풀면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자, 4번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수능 문제 2021년 수능 요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죠. 자, 18번. 이거는 작년 수능 혹은 작년 구평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인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시기와 상관없이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보다 많아야 된다 그랬고 물질의 양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암흑물질분의 보통 물질의 비율은 항상 어떤 관계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항상 이게 나와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봐봐. 비율이 나와 있는데 비율이야. 이제 이거 밀도가 아니라 비율이라고. 비율.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하지. 근데 물질의 비율은 줄어야 돼. 왜? 양은 변화가 없는데 우주는 커지니까. 그럼 가정하는 거야. 자, 1번 과정.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A는 증가했고 B는 감소했고 C는 감소했어. 가능하네? 얘가 그러면 에너지가 되고 얘네 둘이가 물질이 되는 거지. 근데 항상 암흑물질은 많아야 되니까 얘가 암흑물질이고 얘가 보통 물질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방향으로 갔다고 쳐볼게. 시간의 흐름이. 그럼 얘는 줄었어. 물질이겠네? 얘 늘었어. 에너지야. 얘도 늘었어. 에너지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아니라고.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럼 기억. T1이 T2보다 과거다. T1이 T2보다 과거다. 맞고요. 그래서 기억 보기에 힌트를 준 거야. 시간 먼저 찾아야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니은.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건 얘지. 암흑 에너지. 그런데 본인이 이걸 잘 못 찾았으면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니은 보고 나서 그냥 여기다 에너지 갖다 때려 넣어놓고 비교해보는 거야. 그러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디귿. 우주의 팽창 속도인데 혹시 너네 이 그래프 기억나니? 팽창 속도 그래프 이렇게 나온 거? 우주의 팽창 속도? 요거 기억하면 과거가 빨랐다 이걸 알 수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자, 저렇게 알아도 되고 혹은 우주는 감속 팽창을 했어. 급팽창 이후에. 그러다가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지. 최근에 와서. 맞아? 근데 감속은 에너지보다 물질의 비율이 클 때였고 가속은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클 때였어. 근데 요 사이에 등속이 있었는데 등속은 에너지와 물질의 비율이 같을 때였는데 이때가 언제야? 1대 2의 비율을 가질 때가 등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T2 봐봐. 얘가 31.8이야. 얘네 둘은 얼마니? 68.2야. 그럼 2배보다 더 크지? 그럼 아직까지는 뭐야? 감속이야. 감속 팽창할 때라고 아직까지는. 그럼 속도 누가 빨라? T1이 빠른 거지. 감속이니까. 그래서 T1이 T2보다 작다. 틀렸다고요. 3번 기억 니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비스무리한 게 다만 접근 방식은 다르죠. 얘는 요 구성 요소의 밀도 추가하는 게 중요했었고 이번 문제는 시간의 흐름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19번.
19번은 그 우리 개념 수업 할 때 그거 기억나니? 개념 수업 할 때 뭐 했었냐면 자, 별이 이렇게 있어. 요 주위를 행성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돈다고. 그랬을 때 행성이 별을 가리기 직전 요때의 시간을 T1. 자, 얘가 여기로 들어갔어. 요때의 시간을 T2. 그러면 밝기가 이렇게 어두워지지. 그러다가 얘가 빠져나가기 직전. 요때 시간을 T3인데 요 일장을 가잖아. 그러다가 얘가 튀어나오면 요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이렇게 간다 이거였잖아. 그래서 행성의 공전속도가 V라고 한다면 자, V 곱하기 T2 T1 얘가 뭐를 의미한다? 얘가 이동한 거리니까 행성의 지름이지. 행성의 지름. 다시 V 곱하기 T3 T1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별의 지름. 별의 지름이지.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 시간의 비가 뭐가 된다? 반지름의 비가 된다 이거였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4t야. 자, 여기 시간의 비 얼마? t지. 자, 끝날 때 여기 얼마야? 15t야. 그럼 여기 전체 4t부터니까 11t지. 그럼 11t분의 t니까 얼마야? 11분의 1이야. 뭐? 반지름의 비가.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는 얼마다? 11대 1이다. 그럼 면적의 비는 121대 1이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억. 기억은 0.990 될 수 없다. 틀렸지? 자, 니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야. 자, 내가 이게 쳐다보고 있어. 자, 언제냐면 1t. 1t는 언제야? 식현상. 여기가 식현상이 일어난 시점이잖아. 완전히 식현상이 일어난 시점이 얼마야? 10t지. 여기가 10t라고. 그럼 1t는 여기 어딘가가 되겠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 1t가 요점 어딘가야. 근데 쳐다보는 방향의 속도니까 이때는 시선 속도까지 얼마가 있는데 이때는 1로 가니까 시선 속도가 얼마야? 0이지? 무조건 10t가 작지. 0이니까. 그럼 1t가 10t보다 크다. 맞죠? 자, 디귿. 기준 파장이 같대. 그럼 1t면 여기지? 그리고 어디? 19t야. 19t면 여기 어딘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청색편이고 얘는 적색편이야. 근데 관측 파장을 물어봤잖아. 파장 변화량이 아니라. 관측 파장은 무조건 얘가 길어야겠네. 얘는 원래 거보다 길고 얘는 원래 거보다 짧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1t 관측 파장은 19t 관측 파장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2번 니은이 됩니다. 됐어? 여기 있잖아. 처음에 쓰잘데기 없이 계산을 많이 안 시키기 때문에 좋다고 문제들이. 난이도는 있으나. 자, 작년 10월에 이렇게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 있습니다. 요거 이용하는 형태의 문제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있었어. 그래서 난 전혀 기억이 없다면 기출이나 EBS부터 다시 반복합시다. 우리. 자, 마지막 20번. 20번도 완전 새롭네요. 먼저 볼까? 20번. 자, 왼쪽 거 수특, 올해 수특이야. 이 그래프 이미 한번 준 적 있다. 물론 두 개는 아니지만 하나만 연습 한번 시켰다고. 그리고 응용시킨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건 작년 수능 문제 절대 연령 이용하는 거, 반감기 이용하는 거. 자, 다시 볼게. 자, 가로축과 세로축 처음 양분의 자원소. 처음 양분의 자원소야. 그러면 x의 반감기를 t라고 가정할게. x의 반감기를 t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얘 보면 0.5잖아. 처음 양분의 자원소가 0.5니까 이때가 딱 반감기 t인 거지. 그치? 100이 있었는데 반감기 한 번 지나면 50 될 거 아니야.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 나오잖아. 됐어? 자, 근데 얘는 0.25가 나가잖아. 0.25 뭐분의? 야, 얘가 100이 있었는데 한 번 가면 50이고 두 번 가면 25, 75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y의 처음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100분의 25니까 100분의 25면 자, 요 중간 과정이잖아. 모원소 75고 얘가 25 된 요 상황이지. 즉 이건 뭐야? 모원소가 75% 남았다 이거야. 모원소가 얼마의 시간 동안에? t라는 시간 동안에. 자, 그럼 그래프. 반감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 반감기를 모르니까 x라고 할게. 이게 50%. 그러면
여기 75%가 됐어. 75%가 됐어. 그럼 얘는 이 사이 시간이 2분의 1 x보다 어떻다? 그치. 얘보다 작다였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요 시간을 요 시간을 지금 t라고 잡았잖아. 그럼 얘는 최소한 얼마다? 얘 반감기는? y의 반감기는 요 값이 지금 t가 나온 거니까 2t보다는 크다 이 얘기지. y의 반감기는 2t보단 커야 된다 이거라고. 즉 y의 반감기는 x의 반감기보다 얼마? 2배 이상 크다 이 얘기야. 일단 첫 번째. 자, 두 번째. P하고 Q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50%, 여기는 12.5% 들어있대. 그럼 봐봐. 만약에 P에 X가 들어있다고 칠게. 그럼 50%니까 몇 번이야? 한 번 간 거지. 얘 나의 T야. 이거 Y라고 할게. Y는 2T인데 12.5%면 3번. 근데 2T보단 크니까 얘는 얼마? 6T보다는 클 것이다 얘기지. 6T보단 클 것이다. 얼마인지 몰라. 자, 근데 다시 만약에 P에 Y가 들어있다면 50%니까 2T보다 조금 클 거다 이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Q에 여기에 X가 들어있으면 3번 간 거잖아. 그럼 얼마? 3T야.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Q의 나이가 3분의 2배보다 크대. 그럼 뭐야? 이거네. 요거지? 그럼 P에 누가 들어있다? Y가 들어있다 이거네.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봅시다. 자, 기억. 반감기는 Y가 X의 2배보다 길다. 맞죠? 2T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니은. P는 X를 포함하고 있다. P는 Y를 포함하고 있다. 됐어? 자, 디귿. 현재로부터 X의 반감기가 T 한 번. 즉, T년 후지. T가 한 번 더 간대. 요렇게 됐을 때 Y를 포함한 함석 누구야? P네. P. 현재 50%가 들어있어. 근데 T년 후가 지났어. T년 후가 지났다고. T년 후가. 그러면 봐봐. T라는 요 그래프에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얘 몇 프로 줄어? 75% 되니까 25%가 줄어. 맞습니까? 그러면 자, 얘 50%인데 여기에 25%가 줄어. 25%가. 그럼 여기에 25%가 주면 얼마야? 4분의 1이 준다는 얘기잖아. 4분의 1이. 맞습니까? 맞아? 그럼 4분의 1이 줄면 얼마야? 4분의 1이면 50%에 4분의 1이 줄었다고. 그러면 몇 프로가 되니 이거? 37.5%인가? 그치? 37.5%가 되잖아. 37.5%. 근데 문제에서는 Y의 처음량 100이야. 모원소가 37.5야. 그럼 자원소는 62.5잖아. 62.5%가 된다 이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0.625. 맞네요. 그래서 5번 기억 디귿이 된다 이거라고. 됐습니까? 문제를 계산을 엄청 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면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무자비한 계산은 필요 없다야. 지금 6평에서 보여주는 건. 수치 계산을 잘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이디어 가지고 가겠다. 요거를 의미하는 게 지금 살짝 엿보였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인 겁니다. 야, 지구과학에서 계산 잘해야 문제 푸는 이런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구과학에서. 이 아이디어, 이 개념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 건지,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저 수특, 수한 다 풀었는데요. 기출 다 했는데요. 근데 못 봤는데요. 그건 다 한 게 아니지.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한 거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분석을. 문제를 보고 나서 이 문제에서 이 숫자를 왜 줬는지, 이걸 왜 물어봤는지, 이런 말을 왜 썼는지, 그걸 항상 고민하시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6평 보고 나서 여러 가지 기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다 떨쳐내고, 이게 수능 아니죠. 본인의 성적에 맞게끔 어떤 전략을 짠 다음에 남은 시간 또 준비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본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